오늘의 주제는 골프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골프를 한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거의 20년 넘게 쳤는데요. 그 와중에 약간 장비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노력하는 약간 운동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실제 기술적인 부분, 연습을 통해가지고 스윙을 조금 더 뭔가 더 멀리 더 정확히 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다 있었는데요.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히 골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주제들보다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약간 골프를 20몇 년 동안 하면서 골프로 배운 것들, 골프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4학년 때 캐나다에서 처음 2학년인가? 2학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캐나다에서 골프 연습장을 다니게 됐고, 처음엔 뭐 재미없고 그냥 밖에서 노는 것 자체가 재밌었는데 골프 자체는 이렇게 재미없는 것을 왜 할까 하면서 아빠랑 엄마를 따라서 연습장을 다녔는데요. 이제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제가 아마 인생에서 제일 오래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핸디로 따지면 28개를 치고 있습니다. 100개 가까이 매번 칩니다. 사실 매번 그러는 건 아니고요. 70대 칠 때도 있고 90대 칠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뭐 한 80대 정도 칩니다. 근데 뭐 100 쳐도 별로 신경 안 쓰고 20년이 지나니까 약간 점수에는 그렇게 집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간 스윙이 그렇게 예쁜 편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오래 했으니까 속도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몸에 익힌 게 있어가지고, 제가 최고 골프 스윙을 하면은 속도를 측정하는 게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클럽을 잡아가지고 그 클럽 헤드, 클럽 끝부분의 속도가 최고 스피드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을 칠 수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공의 속도, 쳤을 때 공이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그래서 저는 드라이버를 치면 1초에 52m를 갈 수 있는 속도이고, 이것을 마일로 환산을 하면은 시속 115마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PGA 투어에서는 평균이 110에서 124마일 per hour입니다.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투어 프로들은 매번 100% 치는 것도 아니고 80% 정도 힘으로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평균이죠. 일부러 짧게 칠 때도 있고 막 구디를 조정해 가면서 살짝 페이드 될 때도 있고 드로우 될 때도 있고, 프로하고 절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속도는 이 정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따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프로 인해서 배울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어도 매번 세게 치는 게 제일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골프를 치는지, 그냥 칩니다. 제가 선택하는 거고, 제가 막 엄청 재밌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면 라운딩 한 5시간 다녀오면 이런저런 생각들도 하고, 공을 진짜 잘 쳐야지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상의 약간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은 일단 내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약간 장비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관심을 갖게 되고, 약간 나의 선호도로 인해서 돈을 씀으로써 약간 장비빨로 뭔가 기분도 좋아져요. 예쁜 드라이버 있고, 이거 최신 기술이 담아지면 뭐 한 5%더 멀리 가고 막 그런 것들은 있는데, 사실 5%더 멀리 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약간 미적인 것도 있고, 약간 내가 선호하는 그런 모양도 있지만, 뭐 굳이 치기 어려운 채를 칠 필요도 없고, 굳이 멀리 칠 수 있는 채를 칠 필요도 없고, 일단 장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장비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 안 되지만 처음에 제일 쉽게 내 골프 게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장비이긴 합니다. 그래서 장비부터 보게 됩니다. 장비부터 보게 되면 뭐가 내가 원하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내가 원하는 로고에다가 색깔이나 가벼운 거나 아니면 무거운 묵직한 거나 약간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그 외에도 약간 장갑도 너무 다양하게 있고, 이거는 좀 헐렁헐렁해서 내가 못 치는 것 같다, 좀 거슬린다, 막 탓하는 건 아니지만 변명하는 것도 아니지만 약간 장비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발도 예쁜 거 신어야 되고, 아니면 타이거 우즈 로고 박혀 있으면 그런 기분이 더 좋고, 클럽도 핸디캡이 낮을수록 좀 더 잘 칠수록 좀 더 얇은 채를 쓰는 그런 약간 패턴이 있긴 있는데요. 사실 굳이 이것을 처음부터 욕심을 낼 필요가 없고, 좀 더 두꺼운 것을 쳐도 확 점수로 따졌을 때는 뭐 훨씬 더 잘 칠 수도 있고, 더 매번 점수가 낮게 나오면 그게 더 오히려 기분이 좋고, 굳이 욕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욕심을 냈습니다. 공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때는 12개에 한 40달러? 50달러? 프로비만 그 프리미엄 공이 한 50달러였어요. 그래서 한 개에 한 5,000원, 6,000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엔 실제 코스에 가서 클럽하우스에서 공을 사면 한 6, 7만 원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비싸졌긴 했는데, 비싼 공을 쓰고 욕심까지 내고
세게 치고 멀리 치려고 하다가 공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한 번 라운딩 가면 한 10개는 잃어버리니까 그냥 비용만 더 듭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약간 거리에 대한 욕심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드라이버는 더 비싼 거가 더 멀리 가고 더 큰 게 더 좋고 막 그런 욕심을 내게 됩니다.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를 쳐도 대충 거리는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 범위는 뭐 해봤자 5% 10% 차이니까 차라리 장비에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본인 스스로 본인 실력을 키우고 욕심을 안 부리고 그게 일관성 있게 반복할 수 있는 스윙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골프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단순히 골프뿐만이 아니고 무엇이 됐든 매일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매일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고 해서 좋은 습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마다 똑같은 것을 뭐 한다 그래도 안 좋은 습관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초에는 장비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골프 게임에 변화를 주기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냥 돈만 쓰면 되고 제일 재밌기도 하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장비 저런 장비 사면 되니까. 그래서 2단계는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선택.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결정만 하면 된다. 네, 쉬운 거예요. 하지만 효율성이 제일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계속 좋은 장비만 쫓다 보면 언제부턴가는 더 이상 최고의 장비, 최고로 비싼 거, 최고로 좋은 것을 쓰게 되는데 그래도 난 늘 100개를 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지속 불가능한 그런 성장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죠. 내 스윙에 맞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장비를 잘 맞춰가지고 써야 되는데 과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장비에 집착하고 이런 것 저런 거 써보고 돈도 많이 쓰고 치고 하는데 근데 한계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구나를 생각을 하게 되고 외적인 것보다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윙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은데 하나하나씩 보면은 한도 그래 발사각을 같은 채라도 높이 칠 수 있고 낮게 칠 수 있고 아니면은 드로우 구질로 칠 수 있고 페이드 구질로 칠 수 있고 하프 스윙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연구를 할 수 있고 채는 한 개이지만 공도 똑같지만 기술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또 클럽 페이스의 각도, 페이스 앵글에 대해서도 보게 되고 약간 실제 스윙이 얼마나 가파르게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게 되는데요. 사실상 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회전, 손목을 얼마나 빨리 푸는지 그리고 나머지는 살짝 타이밍, 허리 대비 어깨가 얼마나 빨리 열리는지 그래서 하나하나씩 추려가면서 이번에 이렇게 쳤으면 다음번에 이렇게 쳐야지 조금씩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조정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은 좀 욕심을 내기 시작해서 feels versus real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엔 이렇게 쳤는데 왜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1000번을 반복을 해요. 아닌데 내가 느끼기엔 이렇게 친 게 아닌데 왜 이러지? 그러면 느낀 게 틀린 거죠. 현실과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몸으로 느낀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렇게 될 경우일수록 조금 더 체계적으로 스윙을 분석을 하고 내가 느끼기엔 이것을 바꾼 거라고 느꼈는데 실제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본인이 생각한 게 틀릴 수도 있다. 현실과는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오픈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네, 각도 이렇게 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계속 뭐 얼마나 가파르게 내려오는지 클럽 페이스 각도가 왼쪽 오른쪽 약간 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스윙을 하면서 다운스윙에서 어깨 각도, 숄더 틸트라고 부르죠. 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L2L을 할 때 나머지가 잘 회전을 하고 있는지 헤드 다운을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 프로들을 보기 시작해요. 이렇게 프레임별로 스윙 시퀀스라고 부르는데요. 약간 따라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건 정적인 사진이라서 자세를 봐도 실제 스윙할 때는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이 자세를 만들려고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따라 하면은 스윙이 다 엉터리로 됩니다. 클럽이 내려오면서 이 프레임을 찍었을 때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 이 정적인 자세를 따라 하려고 그러면 아예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걸 따라하러 연습했는데 연습해도 뭔가 이상해서 카메라로 찍고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봤을 때 아예 다른 거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역시 각도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처음부터 세게 멀리 정확히 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매번 저도 연습 가게 되면은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씩인가 한 2달에 한 번씩 가는 것 같긴 한데요. 처음부터 300m 때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한 10m, 20m, 3분의 1 스윙, 아니면 하프 스윙, 뭐 그렇게 하면서 저는 똑바로 칠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연습합니다. 변수를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이번에는 좀 페이드를 치고 이번에는 좀 드로우를 치고 짧은 거리에서
그런 공의 구질을 낼 수 있으면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조금씩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earn to walk before you run 이라고 하죠. 그래서 달리기 전에는 걷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매일마다 연습할 때도 아니면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매번 처음부터 시작할 기초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또 레슨을 받게 되고 레슨 받는 1시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으켜요. 왜냐면 스윙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다른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스스로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뮬레이션 하고 바꿔보려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한테 거짓말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어요. 1000번 때리면 10,000번 때리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한다고 생각하고 싶지 실제로는 변화는 없어요. 이게 고집이라고 합니다. 레슨을 받게 되면 잘 치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나한테 말해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스스로 만약 혼자 있으면 본인 스스로한테 거짓말을 하고 착각을 해도 본인은 현실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거의 하루에 3-4시간씩 학교 끝나자마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하고 3시쯤 학교 끝나면은 바로 골프장 가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한 저녁 시간 되고 7, 8시 되고 그럼 7, 8시부터 한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그다음에 잠 좀 자고 다시 학교 가고 반복하고 마지막 교시가 됐을 때는 골프 가기에 너무 약간 흥분하고 너무 신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인상이 깊었던 게 골프 칠 때는 오른손잡이는 왼손에만 장갑을 낍니다. 근데 골프가 너무 좋아서 한 2-3시간 동안 계속 연습을 하는데 일단 물집이 생깁니다. 근데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물집이 생긴지도 몰라요. 그래도 계속 연습해요. 그러면 물집이 어느 순간 터져요. 근데 터진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뭔가 좀 살짝 통증이 있는데 아픈데 근데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계속 연습을 해요. 터진 채로. 그러면 이제 살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도 장갑이 어느 정도 방수가 되니까 피도 안 보이고 그냥 좀 더 아파져요. 특히 엄지손가락이. 계속 연습하다 보면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장갑에 베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갑 바깥쪽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잠깐 앉아있어요. 그러면 장갑 벗고 기다리죠. 그 피가 마르고 딱지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다시 장갑을 끼고 연습을 하고 딱지가 또 찢어지고 또 피가 나고 너무 아파서 연습을 못할 것 같으면 이제 퍼팅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하다 보니까 이게 굳은 살 생기는 것도 좀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계속 피가 나기 이게 열심히 했다, 끈기 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무식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이것은 고집입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미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고집입니다. 처음에는 장비,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돈을 쓰다 보면 이런저런 장비를 획득하게 되고 아무리 좋은 장비를 해도 내 실력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내가 내 스윙을 고쳐야 된다. 단순히 골프가 아니고 골프 외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돈을 써서 해결을 할 거가 아니고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 아니고 내가 내부적으로 기술을 키우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할 거다. 100%만 하는 게 아니고 110%를 할 거다. 근데 이것은 끈기라고 부를 수가 없고 무식함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냥 고집입니다. 현실과에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고집입니다. 그럼 2단계에서는 골프가 가르쳐 주는 것은 그냥 내려놓고 공을 쳐야 되는 게 아니고 주변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옆 사람은 어떻게 치는지. 그리고 내 자신을 거울에서도 봐야 되고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바꿔가면서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장비에 대해서도 알고 괜찮은 장비도 있고 나에 맞는 장비도 구매를 하게 되고 스윙 이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내 스윙이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고집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한계점을 느끼는 거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 물리적인 힘입니다. 이것은 몸이 안 받쳐주는 근육이 없는데 내가 300m를 칠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힘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체력 단련을 하기 시작하죠.
맞아요. 네, 이게 런닝머신 체력, 약간 지구력도 중요하고 힘도 중요하니까 그 대신 벌크업 하면 또 스윙이 망가지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집착하면 안 돼요. 딱 내가 필요한 것, 지금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은 한 가지만 집중해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적합한 수준에서 힘과 약간 유연성과 그런 것들을 키워야 되고 단순히 벌크업만 하면은 그러면 또 유연성이 떨어져서 잘 스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신체적인 제한 사항들도 있죠. 그리고 아니면 골프 스윙을 하는데 내가 근육이 너무 없어가지고 멀리 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육을 안 키웠는데 멀리 치겠다? 그것을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근육이 있어야지 멀리 칠 수 있으니까 약간 객관적으로 본인을 거울에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한계라고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의 가능성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고요. 나의 가능성, 그거 자체가 나의 한계지 처음부터 한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하게 아까 헐크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그럴 필요도 없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골프뿐만이 아니고 나의 고정관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 약간 프로한테 레슨 받는 것처럼 그리고 약간 감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비를 내면요 똑같은 자리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인데요 똑같은 자리에서 또 쳐야 돼요. 그 대신 오비 낸 스윙 한 타, 벌타 한 점, 그리고 세 번째 타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집내고 막 힘주고 강제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공 찾느라고 바쁠 수도 있죠. 진짜 이것도 골프뿐만이 아니고 너무 강제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약간 집중하고 끈기가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100% 힘을 안 주고 한 80% 힘을 주고 페어웨이를 찾는 게 낫지. 또 제자리 걸으면서 약간 벌타 두 타 먹고 원래는 한 번 칠 것을 세 번 벌타 두 타 먹고 세 번째를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한 번 라운딩하면 한 100타 정도 치는데요. 평균적으로 초보자부터 구력이 있으신 분하고 약간 다 평균이면 한 100타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드라이버를 한 번 300m 쳤다고 그것은 한 번이지 이것은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반복이 가능한 수준.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지 단 한 번에 대박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점수를 한 번 라운딩 갔는데 라이프 베스트를 치고 72분 파를 쳤어요. 72개를 쳤어요. 그럼 그때 한 번만 이제 다음번에 가서 100타 치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나는 언제 라운딩을 가도 이것은 내 실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나의 최고 점수? 그것은 진짜 로또 당첨되는 것과는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또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잘 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날 와서도 비슷하게 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 있게. 그리고 하루하루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골프의 약간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관성 자체의 중요성은 본인한테도 중요하지만 남들 대할 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자리 걸음이나 그런 것을 넘기 위해서는 조금씩 성장하려고 하고 나의 현재 한계를 알고 있어야 되고 나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제 스코어 카드가 있는데요. 결국엔 점수는 거짓말을 안 하죠.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거리가 그러니까 뭐 몇 번 홀에서 300m를 쳤다. 그거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그 250m 쳐도 어때요? 점수가 똑같으면 어때요? 근데 78점을 100번을 반복할 수 있는 것과 78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다 90타를 하면 99번은 90타를 하면 그러면 좀 평균적으로 낸 점수가 좀 더 솔직하다고 약간 본인에 대해서 평가할 때 더 솔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코어 카드는 거짓말을 안 하고 스코어 카드는 당신의 스윙 스피드에 대해서 관심 1도 없고요. 스코어 카드는 약간 껄무새? 했을걸? should have, could have. 했을걸. 할 수 있었을걸. 했었을걸.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다 상관없어요. 스코어 카드도 거짓말을 안 하니까 본인 스스로한테도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골프를 치면서 배운 것들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라운딩 하러 나갔을 때는 내가 왜 라운딩 하러 나갔는지 뭐 자연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맑은 공기를 마시러 나갈 수도 있고 진짜 공 치는 것도 재밌어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 조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본인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상 18홀을 돌면은 한 5시간은 걸리는데요. 한국에서는 좀 빠르지만 이 5시간 동안 100번 공을 친다고 하면은 스윙 한 번 하는데 1, 2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뭐 2초로 약간 반올림 하면 200초가 되고 200초는 뭐 한 5분도 안 돼요. 그럼 5시간 중에
5분. 그래서 공 치는데 너무 집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뭐 스윙이나 기술적인 것은 원하는 만큼 연습장에서 연습하고 18홀 라운딩 갔을 때 상대적으로는 공 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매일마다 똑같은 것을 한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어제 나는 오늘과 똑같고 1년 뒤도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똑같을 겁니다. 한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약간 과한 보상을 스스로 요구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헬스장도 안 다니고 연습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하는데 엄청 멀리시겠다. 그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준비한 만큼 준비한 자에게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고 연습한 사람한테는 만약에 점수가 중요하다면 좋은 점수가 나오고요. 아니면은 뭐 진짜 라운딩 할 때 목표 자체 처음부터 좋은 점수를 따지는 점수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면 나중에 가서 라운딩 끝나고 아 오늘은 못 쳤네라고 말조차 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자연수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싶다. 그래서 오늘 라운딩을 나왔다. 그러면 딱 거기서 끝나는 거죠. 점수나 그런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내가 준비한 만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그 이상을 바라지를 말아라. 만약에 1000번 연습을 했어요. 근데 다 틀리게 연습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용카드 쓸 때 약간 특정 조건들이 있죠. 카드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그러니까 적립 안 되는 구매를 1000만 원치 했는데 뭐 카드 포인트가 적립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아예 별개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더 멀리 치고 싶다? 그러면 그에 적합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들, 현실하고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도 인정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약간 다른 것보다는 이게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고집하고도 연관돼 있는데요. 여태까지 내가 한 가지에 집중을 해가지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고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면 나중에 와서 주변을 둘러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는 현실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골프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공유드린 내용은 실제 기술적인 부분 아니면 장비 아니면 어떤 코스 그런 것보다는 약간 골프의 가르침 발표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